심장이식에서 제일 잔인한 건 언젠가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 누군가가 이 지역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은 병원에서 나온 뒤 휴대폰을 손에 쥐고도 누구에게도 전화를 못했습니다.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문장이었거든요. 기증심장이 들어오면 바로 수술 들어가요. 말이 부드러웠지 의미는 너무 선명했어요. 기증심장이라는 건 결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이 꺼져야 생기는 자리였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약한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비혼주의라는 말로 삶을 딱 잘라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자기 방어였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런 원칙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려는데 가슴이 먼저 아파오고 머리로는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몸이 아니다라고 답해버렸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박성재였습니다. 이 지역에게서 심장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박성재는 그동안 고성이 때문에 쌓인 분노와 피로를 잠깐 내려놓고 오직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몰입합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살리는 방법이 깨끗한 방법만 있는 사람이 아니죠. 대기업 본부장으로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란 게 있어요. 연락할 곳이 떠오르면 먼저 손이 움직이고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힘부터 쓰게 됩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말할지 수십 번 고민합니다. 최근 박진석은 고성희를 의심하며 뒷조사를 하고 있고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절대 들키지 말라는 경고까지 고성희에게 던졌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박진석을 끌어들이면 고성희가 그 냄새를 맡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고성희는 지금도 사망신고건과 연결된 증거를 쥔 누군가를 추적하는 듯했고 박성재는 그 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는 범위에서 조용히 길을 뚫는다. 박성재는 병원 쪽을 알아보고 이 지역을 최우선 대기로 올릴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까지 샅샅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성재는 한 번 더 현실에 부딪히죠. 기증심장은 돈이나 권력으로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박성재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성희가 지은호를 협박하고 100억대 건물 증여를 미끼로 회유하고 증여세 72억 같은 숫자까지 들먹이며 압박했던 이유가 뭔지 박성재는 이제 너무 또렷하게 이해해요. 저 세계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숫자와 서류로 바꾸고 필요하면 사망신고 같은 방식으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성재는 자기도 모르게 같은 세계의 언어를 꺼내려 합니다. 루트, 우선, 라인, 가능성, 그런 단어들이요. 박성재는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타들어가요. 이 지역은 자기 삶에서 몇 안 되는 진짜 사람이었거든요. 권력 싸움이 아니라 우정으로 이어진 관계. 그래서 박성재는 더 조급해집니다. 이 소용돌이가 지은호에게 닿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이 지역의 병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주변 공기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박성재의 메시지가 예전보다 작고 말투가 이상하게 날카롭고 눈앞의 커피보다 휴대폰 화면을 더 오래 들여다보는 날이 늘어났거든요. 지은호는 그동안 난 너랑 가족 아니야라는 말에 익숙해지려 했고 이 지역에게 차였던 고백도 마음속에 접어둔 채 살고 있었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감정은 상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지은호는 결국 박성재를 붙잡고 묻습니다. 성재 씨 요즘 왜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박성재는 순간 눈을 피합니다. 지은호에게는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이미 발을 깊이 담근 상태입니다. 박성재는 억지로 웃으며 아니야라고 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비어 있어서 지은호는 더 불안해졌죠. 그날 밤 지은호의 불안은 박영란의 방문으로 폭발합니다. 박영란은 늘 조용히 그림만 그리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얼굴에 긴장이 붙어 떨어지질 않습니다. 박영란은 지은호에게 이상한 연락과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느낌을 말하고 그 옆에서 이지환이 말없이 문 밖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지환은 이 지역의 남동생이면서 박영나의 운전기사 보디가드죠. 눈빛이 날카롭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박영란은 결국 지은호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털어놓습니다. 지은호 씨 엄마가 나까지 이용할 것 같아요. 아빠가 뭘 조사하는지도 엄마가 뭘 숨기는지도 나 이제 겁나요. 지은호는 차갑게 선을 긋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지은호는 자신도 사망신고라는 말도 안 되는 공격을 겪었으니까요. 남의 공포가 남일처럼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지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이지환은 짧게 통화하고 얼굴이 굳어요. 누나, 지금 나가야 해요. 왜요? 누가 밑장 빼는지 확인됐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고성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고성이는 분위기를 모른 채가 아니라 사실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박진석이 뒷조사를 시작한 걸 눈치챘고 박성재가 뭔가를 숨긴 것도 눈치챘고 그래서 더 빨리, 더 날카롭게 사람들을 흔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위험이 왜 하필 지금 커졌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심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가족에게도 끝까지 숨기려 했지만 결국 어머니 김다정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말투가 아니라 순결로 상태를 읽는 사람이거든요. 이 지역이 잠깐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걸 보고 김다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역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이 지역은 괜찮아라고 했는데 그 말 끝에서 목이 잠깁니다. 김다정은 그 잠김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낙하산 채용 사실로 자존심이 부서진 상태였는데요. 그 자존심이 아들의 병 앞에서는 너무 초라해집니다. 이상철은 내가 뭘 잘못했냐는 분노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에 던졌고 김다정은 지금은 자존심이 아니라 지역이부터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상철은 그제야 무너집니다. 낙하산이든 뭐든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쯤에서 이 지역이 가장 두려워한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심장은 누가 주는데?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김다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지역은 그 침묵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대신 말해버립니다. 기증자가 나오면 받는 거래요. 말은 담담했는데 그 담담함이 가족을 더 울컥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이 지역에 내면 갈등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이 지역은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이 지역을 미치게 만듭니다. 특히 최근 고성이가 지은호의 사망신고를 도구로 삼았다는 걸 알게 된 뒤라 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삶도 서류로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심장이식 자체가 너무 잔인하게도 삶과 죽음의 서류 위에서 굴러갑니다. 이 지역은 그 모순 속에서 버둥거려요. 그리고 그 모순이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풀릴 조짐이 보입니다. 박영나와 지은호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지환이 지금 나가야 한다고 했던 그날 밤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누군가가 차를 따라붙습니다. 이지환은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박영나에게 안전벨트를 더 조이게 하고 지은호에게는 고개를 숙이라고 말하려. 이지환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그때는 말이 더 짧아집니다. 몸이 먼저 아는 공포가 있었던 거죠. 결국 사고가 납니다. 큰 소리가 났고 금속이 찢기는 소리가 났고 세 사람의 세계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지은호와 박영란은 크게 다치지 않지만 이지환은 보호하려고 몸을 비틀었고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지환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구도 말로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지역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오는데요. 심장이 아픈 사람이 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뛰었습니다. 자기 심장이 아니라 동생 이지환의 숨이 끊어질까 봐요. 이 지역은 응급실 앞에서 한동안 서 있기만 합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얕아지고 눈앞이 하얘져요. 이 지역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기다려야 하는 기증 심장이
세상 어딘가에 낯선 누군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김다정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척하지만 자식 둘이 동시에 무너지는 걸 강한 척으로 버틸 수는 없죠. 이상철은 더 처참합니다. 낙하산 채용 때문에 주눅 들어있던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생사를 앞에 둔 아버지로 서야 하니까요. 그리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뇌 손상이 심각하다는 말,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 그 말들이 사실상 무슨 뜻인지 어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다만 입 밖으로 못 꺼낼 뿐이죠. 박성재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아주 조용히 이지영 옆에 섭니다. 박성재는 고성의 문제로 지은호를 지키려 했고 박진석에게 들킬까 두려워 숨었고 그 와중에 이지혁까지 살려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지환이 쓰러진 이유가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누가 따라붙었고 누가 위험을 만들었고 누가 이 상황을 이용하려 할지가 너무 뻔합니다. 그 이름은 고성희일 수도 있고 고성희가 심어놓은 누군가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박성재는 아직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말하는 순간 싸움이 터지고 그 싸움이 또 누군가를 죽일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더 흐르고 결국 가장 잔인한 질문이 가족에게 떨어집니다. 기증 의사를 고려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지혁의 심장이 갈라집니다. 이지혁은 기증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요. 이지혁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지혁은 심장 이식이 아니면 근본 치료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그 심장이 이지환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지혁은 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이 너무 끔찍해서요. 이상철은 처음엔 소리를 지르려 합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그런데 그 말이 목 끝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지혁도 아들이거든요. 이지혁도 심장이 멈출 수 있거든요. 이상철은 이 순간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압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된다는 의미요. 김다정은 더 조용합니다. 김다정은 말이 없는데 그 침묵이 가장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죽는 것도 다른 자식이 죽을지도 모르는 것도 둘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입을 엽니다. 저 안 받아요. 박성재가 놀라서 돌아봅니다. 지혁아, 지금 그게 무슨... 이지혁은 눈을 질끈 감고 말합니다. 그 심장이 이지환이면 나는 평생 못 살아요. 이지혁은 이지환에게 빚이 많습니다. 이지혁은 늘 완벽한 형처럼 굴었지만 이지환은 형이 무너질 때마다 말없이 옆에 서 있었거든요. 특히 박영란을 지키는 역할을 맡으면서도 이지환은 사실상 가족과 박가의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대가가 심장으로 돌아오면 이지혁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박성재가 가장 현실적인 말을 던집니다. 지혁아, 너 죽으면 이지환도 끝이야. 이지혁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하고 박성재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지환이 지키려고 한 게 뭐였겠어. 박영란도 지은호도 그리고 너랑 내 가족도. 너까지 쓰러지면 이지환이 지킨 게 전부 무너져. 이 말은 이지혁에게 칼처럼 박힙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죽으면 이지환의 희생이 헛된 게 된다는 걸 알아요. 동시에 자신이 살면 이지환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지혁의 내면이 완전히 찢어집니다. 여기서 지은호가 등장합니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 끝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아직도 이지혁을 선배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차였어도 미워해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사람이니까요.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이지혁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선배나 예전에 선배한테 고백했다가 차였잖아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자 지은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계속합니다. 그때 진짜 아팠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선배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지환 씨가 그걸 원했을 것 같아요. 지은호의 말은 강요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사망신고로 한 번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살아서 끝까지 싸우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고성이가 사람을 서류로 지우는 방식에 맞서서 누군가는 살아남아 증언해야 하니까요. 박영란도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이지혁 씨가 살아야 엄마를 멈출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못해요. 박영란은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엄마를 멈춘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곧 자기 삶을 버리고 전쟁터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박영란은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지환이 대신 맞아줬고, 그래서 이제는 박영란가 도망치면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씩 이지혁을 향해 모일수록 더 잔인한 반전이 다가옵니다. 고성이가 병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성이는 울지도 않고 무너지는 척도 안 합니다. 고성이는 아주 정돈된 얼굴로 말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한 문장이 복도를 얼려버립니다. 박성재는 이 순간 고성이가 이 지역의 심장이식을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걸 확신합니다. 고성이는 이미 지은호에게 사망신고를 도구로 삼았고 100억 증여와 72억 같은 숫자로 사람을 누르는 사람이니까요. 고성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 상황을 거래로 만들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막아서며 말합니다. 여기서 더 한 발만 더 들어오면 진짜로 끝장입니다. 고성이는 박성재를 보며 아주 작게 웃습니다. 끝장? 성재야, 너 지금 누구 편이니? 박성재는 흔들립니다. 아버지 박진석 편이어야 할 것 같고, 고성이를 끊어내야 할 것 같고, 지은호를 지켜야 할 것 같고, 이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그 모든 편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결국 가장 날카로운 말로 고성이를 찌릅니다. 어머니가 지은호 씨 사망 신고까지 손댄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 편 아니었어요. 고성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흔들림을 숨기는 사람이죠. 고성이는 그 흔들림을 곧바로 공격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니? 지은호? 이지혁? 그럼 박진석은? 고성이는 박진석 이름을 일부러 또렷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박진석이 등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박진석은 뒷조사를 하고 있고 이 병원 사건을 통해 고성이의 약점을 더 확실히 잡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박진석이 지금 나타나면 이식 수술도 가족의 결정도 전부 권력 싸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이 지역은 누구의 심장을 받게 될까? 예상 전개는 가장 잔혹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역이 받게 될 심장은 이지환의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인 서사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이지환은 가족과 박가 사이 전쟁터에 서 있던 사람이고요. 이지환의 부상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추적과 연결될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고성이는 이 상황을 이용해 지은호와 박성재, 박진석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고요. 이 지역은 살아야 한다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사이에서 가장 큰 내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 지역이 이지환의 심장을 받는 순간부터 이 지역은 단순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지환이 남긴 의지까지 등에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 지역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매일의 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이 지역은 비혼주의를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살아도 되는가가 아니라 혼자 살아서 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산 삶을 혼자 끌어안고 버티는 건 사랑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다만 아직 모든 걸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는 여기서 한 번 더 잔인하게 흔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여지를 남길 수 있어요. 이지환이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을 끝까지 남겨두고 가족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이 지역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아니라 선택의 강요가 되어버리죠. 고성이가 이 상황을 거래로 만들려고 들면서 지은호에게 또 한 번 내가 움직이면 심장 수술이 흔들릴 수도 있다 같은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요. 지은호는 다시 한번 도망칠지 맞설지의 갈림길에 섭니다. 박진석의 뒷조사가 이 사고의 배후까지 닿기 시작하면
박진석은 고성희를 무너뜨릴 결정타를 쥐게 될 텐데요. 그 결정타를 지금 터뜨리면 병원과 수술과 가족의 선택이 전부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터뜨릴지 더 큰 한방을 위해 참을지 갈등하게 되겠죠.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꽉 조이면서 다음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지혁은 수술 동의서 앞에서 펜을 들고도 사인을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요. 그때 김다정이 이지혁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조용히 얹습니다. 지혁아, 엄마는 둘 다 잃고 싶지 않아. 이지혁은 눈을 감고 아주 낮게 대답합니다. 엄마, 나도 이지환 없이는 못 살아. 김다정은 울음을 삼키며 말합니다. 그래서 더 살아야지. 이지환이 지킨 걸 내가 지켜줘야지. 그 말에 이지혁은 결국 펜 끝을 종이에 댑니다. 사인을 하는 순간 이지혁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살겠다는 사인이 아니라 평생 죄책감과 함께 살겠다는 서약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결정하셨어요? 그럼 이제 제가 대신 정리할 게 있겠네요. 그 말이 뜻하는 게 뭔지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고성희는 이지환의 심장과 이지혁의 생명을 자기 권력의 도구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고, 박성재는 그걸 막기 위해 아버지 박진석에게 들킬 각오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수록 더 위험해지고, 박영란은 엄마를 멈추겠다고 결심할수록 더 깊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전개에서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할 건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지혁은 정말 이지환의 심장을 받게 될까? 그리고 그 대가로 누가 무너질까?